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광복절로 인해서 하루 휴장에 들어갔지만 해외 선물 시장, 해외 시장을 활발하게 이어갔는데요. 자, 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원유 재고량 급증으로 급락했었던 오일은 지금 이 시각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소폭 올라오면서 65달러가 다시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 놓쳤던 이슈들과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다시 재개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해외 선물 전략,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8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오늘 목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박나영 캐스터 여전히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른 위치에서 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앞에 프로그램에서 이제 10시 30분 개장 소식 전달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회담을 이달 말에 재개한다는 소식으로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드렸는데요. 또 러시아 그리고 터키 등등 3개국도 지금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회담을 가질 것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무역전쟁 이슈 정말 한 달 넘게 지겹게도 매일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만큼 이 근본적인 해결이 도대체 언제 이뤄질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드디어 이제 회담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하니까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또 증시 상황도 함께 꼼꼼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요 이슈들 오늘도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장 신세계는 마스터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절제 마스터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터님 지금 원래 금요일장에 네, 주로 뵀는데 오늘 좀 새로워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원래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목요일에 시간이 변경돼서 목요일에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좀 투자를 하는 요일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또 다음 주에 있을 시황도 좀 알아보고 오늘 적극적으로 또 투자에 임하는 자리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아무튼 알찬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에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전략 그리고 공략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34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어제장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하면서 지금 개장 이후에 0.5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837.50포인트 선으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에 나스닥의 낙폭이 더 컸었죠. 현재 부근에서는 S&P보다는 조금은 약한 반등인데 0.42% 상승한 7,41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까지 최저점 1.13270달러까지 떨어졌었던 유로 FX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하면서 1.14달러가 회복이 됩니다. 1.14260달러 선인 0.4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역시나 유로와 마찬가지로 전일장 골드도 꽤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제장에 1.61%가 넘는 하락을 이어갔고 1,181달러까지도 내렸었어요. 지금은 소폭 반등하면서 1,186.7달러 선인 0.4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올도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원유재고 발표 이후에 2% 넘는 하락으로 64달러 후반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반등하면서 65달러를 회복했고 65.0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올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어제장에 원유재고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제장에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680만 배럴의 증가 재고가 일단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빠진 가격 흐름이고요. 유로도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골드까지 밀리면서 일단 상품 쪽으로의 하락세, 가격 하락세가 꽤 두드러졌었던 어제의 시장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장에 놓친 이슈들까지 한데 모아서 현재 간의 이슈까지 박나영 캐스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현재 부근에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미국의 이제 7월 주택 착공 실적이 0.9% 상승을 하면서 월가 예상을 대폭 하회했다는 소식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2천 명을 기록하면서 역시 월가 예상을 하회했다는 소식도 전달드리고요.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금속 가격도 역시 좀 반등했다라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 가지 철강과 또 알루미늄 등의 관세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협상 재개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기업 실적들 소식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마트가 2분기 매출에 호조세를 보이면서 급등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월마트 이외에도 오늘 많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네, 시스코라는 기업도 오늘 나스닥, 즉 기술주를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잠시 후에 S&P 이슈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겐하임은 미국 주식을 내다팔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구겐하임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 주식을 대거 내다 팔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익을 실현하고 또 위험을 줄일 시점은 올해 8월이라면서 이 포기하는 이 잠재 상승폭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증시가 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마트가 지금 지난 6개월 다우지수 최악 실적주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 이렇게 중산층 공략 쪽으로의 판매 전략 전환과 또 적극적인 전자상거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매입의 최적 시점이라는 분석이 지금 월가에서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CNBC가 전한 BK 자산운용 애널리스트의 분석에서 나온 지금 소식인데요. 지금 월마트 주식이 지난 6개월간 13% 하락하는 확고한 조정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을 지금 지난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면서 발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주은행은요, 중국과 미국 지금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 투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지금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이 바로 무역 전쟁 그리고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좀 완화 움직임이 보이면서 위험 자산으로의 선호도가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모두 좀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금 회담은요, 미국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인 만큼 이 트럼프의 좀 더 유연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둔화돼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는요, 지금 의도치 않은 결과로 연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할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관세가 지금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거나 실질 경제 성장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로 이 큰 상황이 된다면 결국 연방 기금 금리로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최근 이제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달러 가치도 하지만 이 꾸준한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선거 그리고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이 무역전쟁 이슈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지금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수입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철강 산업을 살리는 길이라면서 강행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리고 우리 결국 미국 산업에는 이로울 것이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몇몇 사람은 단기적으로 철강 가격이 약간 더 비싸졌다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철강 값은 궁극적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행동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산업을 보존할 것이다라고 큰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더는 시장의 반응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나티식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발언을 인용한 보도인데요. 사람들이 지금 더는 연준이 투자자들의 뒤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연준은 시장이 논란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이에 신경을 썼지만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터키 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상에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이 이제 6월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5번 넘게 지금 금리가 오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큰 실수다라고 자세하게 지금 짚으면서 언급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노무라 증권은 달러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 신흥국 달러채에 대한 우려 속에서 터키 외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글로벌 달러채의 그 감축 행렬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투자자와 채무자가 달러채 상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자산을 대거 내던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마련된 자금이 달러화로 쏠리기 때문에 상승 달러가 더욱더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은행들이 지금 연준이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볼코롤 이 규제 개정안과 관련해서 불만을 내비쳤다고 지금 외신 쪽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와 같은 다른 6개 월가은행을 대표하는 변호사단이 연준의 이 볼코롤 개정안에 대해서 불만을 내비쳤는데요. 지금 이러한 개정안이 법 준수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볼코롤 2.0 이 버전이요. 1.0보다 더 선호할 만한 측면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면서 이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등의 가격 부담을 더 높일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개장 이슈 때도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3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지금 알리바바와 그 외에 지금 중국의 대기업들에도 큰 하락 견인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에 지금 13년 만에 어닝 쇼크가 왔다라는 소식인데요. 물론 지금 어지러운 무역 전쟁의 이슈에서 이 중국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이제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터키가 미국산 수입품 일부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터키 정부는요, 미국산 차량, 주류, 담배 등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높인다고 15일자로 지금 밝혔습니다. 이 차량 부과 관세가 120%, 그리고 주류와 담배는 140%와 60% 늘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쌀, 석탄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지금 높였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국 정부와 외교적인 협상, 우호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외신의 전망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터키 대통령은 더욱더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터키 금융시장 혼란으로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경우에 터키 자산뿐만 아니라 폴란드, 멕시코 등의 이런 자금 유출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터지는 지금 국가들이 많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ING 은행의 지금 전망인데요. 지금 이렇게 가장 유출에 크게 노출될 나라는 폴란드, 체코, 멕시코, 칠레 등을 지금 이렇게 꼽았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지만 중국은 위안화가 달러당 7.0위안까지 절하될 경우에 인민은행이 역주기 조절 요소를 재도입해서 자본 유출을 통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자금 유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나라 중심으로 자본 유출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고 은행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라에서는요, 유럽 은행들이 터키와 관련된 노출에도 아직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유럽은행 익스포저 계속해서 우려 상황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인은행이 가장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라 애널리스트들은요, 지금 물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크게 현재까지는 은행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은행들의 그 신용 부도 스와프는 역사적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또 금융 상황도 여전히 루즈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유 소식인데요. EIA 원유 재고가 680만 배럴 증가하면서 월가 240만 배럴 감소치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오일 재고 증가에 3%가 좀 급락을 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EIA 원유 재고가 680만 배럴 증가했다는 소식도 함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주말 새 나왔었던 이슈와 어제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제 마스터니건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 합체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9월물입니다. 다시 커진 미국과 터키 긴장 속에 텐센트까지 외부 충격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어제장의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 9월물입니다. 달러 가치가 터키 우려 고조 속에서 상승하면서 유로는 1.13달러까지 후퇴된 상황이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반등하면서 1.14달러가 회복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크루드오일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 9월물이고요. 미국 재고 증가에 3% 가까운 급락이고 EIA 쪽에서 원유 재고가 680만 배럴의 증가세로 나온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슈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장에 하방 쪽으로 양 지수 모두 빠진 상황 속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였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네. 자, 지금 지수가 오늘 반등하고 있는데 다운입니다. 마스터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었고 증시 YD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조정세 국면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을 좀 보시면 어제 흐름에도 좀 급락하는 흐름이 나와줬었고요. 위에 상방 포지션보다는 하방으로 열려있는 폭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S&P 상황이나 나스닥 상황을 살펴보면은 기업 지금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90% 이상 완료가 된 시점이고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 만한 모멘텀이 있나 펀더멘털적 요소가 있나 하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제는 좀 부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털 요소는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이 없다. 그렇다면 하락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락 이유는 지금 터키발 우려부터 미중 무역 전쟁까지 여러 가지 지금 하락 모멘텀은 살아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금요일 좀 상방 추세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박나간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면서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일 7,460포인트가 넘어갈 때까지는 과연 이것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상승 포인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금일 내일이 넘어간다면
않는다면 다음 주라도 나스닥은 조정폭을 크게 겪을 수 있지 않나. 지금 주간적으로는 7,100포인트가 깨지는 나스닥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막바지이고요. 뭐 그 말뜻은 그동안 지수에 대해서 다양한 악재 재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에 대한 호조로 시장이 좀 방어가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의 실적이 이제 뭐 막바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상승 재료가 좀 부재한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 같은 건 7,100선이 좀 무너질 그런 전망해 주셨는데 S&P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S&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S&P를 좀 살펴보시면요. S&P에 대해서 지금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크루드 오일 쪽하고도 좀 연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에 대해서 그 섹터주가 에너지주가 차지하는 개수를 좀 말씀드리자면 500개 S&P 지수 중에 31개가 에너지 섹터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약 9%대 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 크루드 오일과 관계를 보시자면 양의 상관관계가 한 17% 정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루드 오일이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추세이고 이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금일 단기 반등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롱 추세를 보자면 크루드 오일도 단기 하방 압력에 지금 이루어져 있다. 또한 S&P도 지금 금융주를 위주로 터키발 악재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더불어서 과연 S&P도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S&P도 역시 2,8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한은 큰 조정폭의 장세가 나올 것이다. 2,800포인트가 넘어지는 급조정 장세를 예상하고 있고요. 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넘어가고 내일 금요일이긴 한데요. 다음 주 정도에 되면 나스닥과 특히 S&P, 또 미 증시 주식들은 지금 오늘 더불어 무역 협상이 있었는데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결과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조정세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장에 오일 가격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일단 S&P 500을 이루는 주요 기업 업종이 또 정유 화학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수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막바지인 지수에 대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의 지수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어떤 뉴스들이 좀 올라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의 이슈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이제 회담 재개 이 부분이 강한 지금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한 이제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회담 재개 이런 발표로 터키발 사태의 급락에서 좀 증시가 회복하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도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월마트와 또 시스코 기업 오늘 좋은 성적 나타냈습니다. 블루칩의 평균을 지금 높였다, 지지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시스코가 오늘 기술주에 지금 선두로 나서면서 이 나스닥의 상승 요인이 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시스코 관련된 소식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시스코 기업은 이제 이 네트워킹 대기업이죠. 예, 시스코 시스템즈가 지금 3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발표되면서 지금 비즈니스 비중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시켜온 노력이 좀 결실을 내고 있다라는 지금 외신 쪽의 분석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조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보잉사도 그렇고요. 지금 월마트 얘기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들 오늘 기업 실적 그리고 미중 무역 회담 재개 소식에 증시가 이제 상승 견인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다시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중국 상무부가 지금 이제 미국과 지금 무역회담을 이달 말에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요. 이제 7월 달 이후에 지금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비밀 협상이 이달 초에 있었는데, 이제 문호신 장관과 류호 부장관 있었는데요. 사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미국 측의 제안으로 시작이 지금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이번에는 좀 우호적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지금 관세가 주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EU처럼 전면 무효화라는 부분이 아니면 좀 해결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외신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좀 급진적인 것을 원하고 중국은 좀 점진적인 것을 원한다라고 그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무역 회담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터키발 리스크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유럽은행들의 익스포저는 뭐 물론 일부 기관들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하다라고 있는 분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이 터키 리라화가 급등한 이유는요. 이 터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노력도 있지만 카타르가 150억 달러를 지금 터키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리라 반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바가 지금 텐센트 쇼크가 지금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좀 경고를 내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블룸버그 등 이런 외신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숨죽인 신흥국 증시를 대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머징 마켓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강대국들의 싸움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워지고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전체로 번지지 않을까 지금 우려스럽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방송 직전에 나온 소식이죠. 네, 이제 기사를 지금 링크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러시아 측에 지금 현재 지금 러시아 지금 크렘린궁 대변인이 지금 러시아와 터키, 이란이 다음 달 초에 3개국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4월에도 이 터키 앙카라에서 이 회동에서 시리아 휴전 유지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미국과 제재와 지금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무역전쟁이 해결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외신 쪽의 분석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소식들 전달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S&P 이슈 여기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국 회담에 대한 소식도 여전히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대외적으로 이슈들이 많이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좀 복잡해지고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현재 부분에서 뭐 질문들 많이 주시고 계세요. 먼저 지수 질문 함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930님의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지수 하락을 장기로 보시는 건가요? 장기로 보시는 건 아니신 건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일단 지수 하락을 다운을 주셨지만 이 하락이 뭐 좀 단기적으로 좀 추세를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신가 봐요. 그 장기와 네. 단기에 일단 네. 뭐 언어적인 요소인데요. 뭐 솔직한 좀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로?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조정폭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시청자들에게. 저는 거의 7,000포인트 언저리까지 지금 조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7,400이니까 어마어마한 포인트인데요. 네. 400포인트 정도가 조정세 국면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뭐 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지속이 되면서 하방으로 흐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7,000 포인트 정도 언저리, 7,000대 초반. 네. 굳이 정확하게 좀 언급을 드리자면 7,050에서 7,100까지는 좀 조정세가 이어진다. 전혀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상승 모멘텀이 나스닥의 지수를 견인하려면 오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잠식이 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 23일에 지금 중국에 160억 달러에 대한 25% 추가 관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재개했지만 이 23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어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과 더불어서 추후에 있을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면 나스닥과 S&P는 조정세 장면에 접어든다. 네. 더 국내 증시도 암울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 선물에 관해서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도 지금 매도세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기적인 부분, 시간 기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누구도 또 장담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일단 가격대와 이 지수에 대한 전략, 전망을 좀 기준으로 풀어드렸는데, 지금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410선 이제 막 깨졌는데 7,400선을 좀 지켜가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7,100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7,100선 또는 7,000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좀 큰 틱의, 큰 하락의 부분을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좀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유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 자체로는 지금 달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터키 사태, 거기에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추가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역시 유로 FX도 다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수에 이어서 통화도 다운이에요. 네, 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마스터님? 먼저 그 유로액에 대해서 네. 좀 하방 이유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유로존이 지금 빌리고 있는 은행들의 터키 신용 익스포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요 은행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프랑스의 파리바, 이탈리아의 유니크리드, 스페인의 지금 바바, 주요 은행들이 터키에 조달한 신용 금액이 지금 무려 1,400달러입니다. 160조 가량이고요. 물론 그 유로존 전체 GDP 규모를 생각해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가 과연 어디까지가 지금 전념이 될 것이냐, 다른 신흥국들이 어디까지 가세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지금 두 번째로는 또 터키에 대한 이 터키발 문제가 유로존의 하방을 이끌고 있는데요. 리리아가 지금 안정세를 이루어 가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있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소극적 대응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경책 발언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외부는 강경책 발언을 하고 뒤에서는 지금 회유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시장의 투자자들은 외부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만 지금 투자에 임하기 때문에 이 에르도안의 강경책 대응, 이것도 하방 이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격화, 당장 부과되어 있는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비둘기적인 제스처,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 없다, 이런 발언 등이 장기롱 추세는 유로와 지금 저점 바닥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에는 금일 데일리 기준으로는 좀 반등세가 워낙 많은 큰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유로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와도 또 마찬가지기도 해요. 유로 쪽에서도 이제 상승 재료보다는 하방 쪽으로 열릴 만한 그런 이슈와 재료가 많이 남아있는 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유로 FX가 오늘장 좀 간신히 1.14달러를 회복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운이라면은 그런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반등 시에 그럼 가격대 최대한 또 매도적으로 들어가면 좋을까? 약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금일 그래요? 기준으로는 네네. 일봉 좀 차트를 보여야 될 건데요. 네네네. 기술적 분석이긴 한데 크루돌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봉 그 차트를 좀 보시면 거의 1.1500 라인까지 좀 열린 듯한 모습이 펼쳐져 있고요. 달러 인덱스를 잠깐 보시면 달러 인덱스 또한 지금 하방으로 지지대가 많이 열려있는 측면입니다. 95.70 라인까지 좀 열려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접근 방식을 금일 데일리 기준으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고 통화나 통화류를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위로 상승폭에 나올 수 있는 폭이 96.500 라인을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통화나 지금 골드는 완전히 하방으로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96.500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고 96.42 라인 정도 도달했을 때 과연 그때 유로와 그 골드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수 베팅을 좀 하시는 게 금일 데일리 기준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방 지지대가 없다고는 하지만 단기 반등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밑으로 유로를 보시면 지지대가 촘촘한 편인데 1380 라인에 지금 지지대가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위로는 지금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금일 지금 방송 기준에 접근을 하지 마시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 위로 치고 올라왔을 때 그때 지지 여부를 판단하시면서 유로를 접근하시면 데일리 기준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방향과 그리고 데일리 매매적인 접근, 그 가격대 설정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황 안에서 그 안에 구체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실시간 이 전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달러 인덱스를 좀 기준으로 유로 FX 매수적인 관점도 함께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달러 인덱스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달러 인덱스는 96.34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 0.25% 정도 빠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96.50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고 돌파해야 상승 쪽으로 더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닙니다. 달러 네.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 네. 지금 아까 금리 인상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네.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이 96.500을 강하게 돌파해야지 더 상승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과연 이 달러 인덱스, 강달러가 지지되는 여부에 대해서 과연 미국 정부에서 좋아할 만하냐?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터키발 지금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중간 선거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터키발 우려가 지금 잠재워져야 되고요. 또한 금리 인상도 트럼프가 바라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달러도 어느 정도 조정폭이 분명히 진행될 것이고 네. 뭐 원자재 부분과 더불어서 터키발 사태도 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들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도 이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는 걸 또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외신 쪽의 의견도 뉴스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영 캐스터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유로화의 지금 움직임이 어떤지 또 달러화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유로화가 지금 작년 6월 이후에 13개월 만에 최저치에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라는 지금 제목부터 이제 13개월 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소식이 이제 먼저 들어와 있고요.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회담 재개 소식에 좀 주춤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투자자들이 통화보다는 다시 위험자산 투자로 몰리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통화도요, 또 리라화와 또 이런 소식들에 지금 상승 회복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터키 리라화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메르츠뱅크에서는요, 미중 무역회담 재개가 지금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라화의 이런 하락이 좀 멈추면서 시장의 긴장 역시 다소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터키 당국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 전에는 리라화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 외교적인 부분, 지정학적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는요, 지금 무역전쟁 우려 영향에서 좀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머징 마켓 통화 좀 이제 계속 요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남아공, 랜드, 그리고 멕시코 페소, 러시아 루블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했지만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 상대적으로 이 취약한 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너무 취약하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B&I 멜론이라는 기관에서는 미국과 신흥국 시장과의 단절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리된 시장과 분리된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다른 외신에서는요. 그러면서 올해 미국 달러와 이런 미국의 증시 상황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혼자서 강달러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고요. 또 무역 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미국 증시는 탄탄한 호황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미국 증시에 안도하는 투자자들은 좀 위험한 부분이다라고 짚었는데요. 향후 몇 달 동안 이러한 잘못된 시장 흐름을 읽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애매한 표현이다라고 하실 텐데요. 위험성은 뭐냐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 조금 편안하고 안정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 분석을 좀 잘못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몇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또 취약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이 클 것이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일본 엔화는 지금 하락하고 있고 호주 달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조금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노르웨이 크라운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로 하락했다는 소식이고 또 9월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반복해서 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노르웨이 크라운화는 미국 달러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통화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FX까지 여러분들의 외신 쪽의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 오늘은 또 크루드 오일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 또 휴장을 방송이 좀 쉬어가면서 원유 재고 발표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어제 꽤 큰 하락 속에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가격은 여전히 65달러 초반대로 65.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오일입니다. 네, 먼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자, 지금 앞선 지수와 유로 FX에 대해서는 다운 의견 주셨는데 크루드 오일이 업이에요. 네, 자, 크루드 네. 오일은 오늘 네. 금일 데일리 기준으로 좀 네. 업앤다운을 들어드렸고요. 데일리 기준이요? 네. 네네. 정확하게 네네. 좀 말씀드리면 데일리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네네. 장기 롱 추세는 오일도 조금 더 조정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네.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오늘은 오일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조금 상승세가 나올 구간이고요. 66점 초반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66점 네. 초반까지는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장기 롱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크루드 오일은 더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물 기준인데 월물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금일 기준에 의해서는 확실히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에도 좀 진입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가에서 지금 65.20 라인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컷은 65불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20틱 정도 네, 20티 잡으시네요. 정도 잡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크루드 오일이 지금 3일 연달아서 어제 또 원유 재고 증가가 급하게 나오면서 급등 장세가 급등 원유 재고 증가가 있으면서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다. 3일 정도 하방 압력이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단기 방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 기술적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아무래도 66불 초반까지는 다시금 상승세를 이루다가 다시금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 65달러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65점 그냥 초반대 한 20, 19, 20 이 정도 들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인트에도 진입을 하셔도 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짧은 컷을 좀 네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진입 포인트가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5달러 초반대에서의 매수 진입 포인트 나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 틱은 스무틱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65달러를 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당일 데일리 매매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매수로 좀 짧게 가시는 방향을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루드 오일에 대한 가격이 하방 쪽으로의 재료가 더욱더 좀 도드라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니까요. 그 부분 좀 기간적으로도 좀 구분해서 좀 적용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크루드 오일의 전략 먼저 마스터님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외신 쪽에 크루드 오일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릴게요. 어제장에 또 듣지 못하신 분들 다음 주도 역시나 또 오일 매매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 박나영 캐스터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자, 지금 오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지금 제목에서부터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수요가 조금 급감할 것이다라는 전망에도 지금 이제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다라는 소식이 지금 오늘 좀 주요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일 시장은요, 이제 지난 거래일 대비 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오일 수요가 조금 이런 가격 상승과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우려 등에서 조금 하반기 끝으로 갈수록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에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어와 있고요. 네, 그리고 미중 지금 무역 회담 이런 부분이 재개된다는 소식 속에서 오일 가격 역시나 앞으로의 좀 소폭 그 소식 직후에는 소폭 조금 빠졌지만 다시 상승세 이어갔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주고받기식 이런 관세 이제 드디어 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이제 외신 쪽에 이제 기다림 또 투자자분들의 많은 지금 관망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지금 이머징 마켓이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부분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통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오일 가격 역시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한 기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제 미국의 문제, 미국의 스토리가 아닐 것이다. 미국의 성장 스토리가 이제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는요. 앞으로의 이 미국 이외의 다른 세계 국가들이 이제 미국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는 이란 제재 등과 같은 공급 우려의 지금 이슈에서 이제는 얼마큼 오일 수요가 있을 것이냐는 문제로 옮겨갈 것이다. 그만큼 미국 제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응책도 나올 것이고 또 미국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만큼 미국에 정말 맞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키울 것이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단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좀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중국과의 회담을 좀 재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원유 재고가 지금 이제 680만 배럴 지금 증가했다라고 지금 지난주 이제 나타났고, 지금 이제 작년 3월 이후에 지금 꾸준한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시장 분위기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오일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ING 은행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이제 재고 부분이 시장 가격을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오일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갈등을 좀 빚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PBM 오일 협회에서는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의 이런 좀 균형이 가장 지금 근원적인 영향력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부분이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상황을 똑바로 주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장이 앞으로 향후 몇 달 동안 또 향후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좋은 생각, 아이디어를 좀 가져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를 내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 제재,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한 오일 제재 11월 4일 지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가장 큰 고객인 인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지금 수요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량을 많이 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일 수요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전면에 공급보다도 지금 부각되고 있다라고 오늘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무역 전쟁이 조금 해소될 국면에 보이면서 오일 시장에도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영향력, 즉 제재, 공급 우려에 대한 제재보다는 앞으로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주도할 오일 시장, 그리고 오일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가격을 좀 더 이제 변동할 것이다라는 외신 소식까지 오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지금 외신 쪽의 뉴스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오늘 데일리 관점입니다. 가격대, 일단 기간 같은 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일단 가격 기준으로 좀 보시고, 데일리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루 이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구리 질문 들어와서 빠르게 좀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끝자리 3320님이고요. 구리는 이제 추세 꺾인 걸로 보면 안 될까요? 박스권 매매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구리가 전일장까지 밀리고 현재는 1.78%, 1.80% 상승하고 있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박스권 매매 어때 보이실까요? 이 지금 가격대에서. 네, 뭐 좀 애매모호한 발언인데요. 네, 구리가 네. 금이 9월몰이신 것 같은데, 쿠퍼 지금 맞으실까요? 9월몰. 네, 9월몰인데 오늘 좀 급등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 움직임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늘 구리 질문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구력이 되신 분이시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매도세는 좀 보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네. 조금 더 추가 상승 압력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포인트를 보자면 2.66 정도까지는 더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데일리 기준으로도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 매매라고 한다면 밀렸을 때 매수와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매도, 뭐 네, 이게 좀 짧게 가도 되냐 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상승세로 일단 한 방향으로 현재 좀 보셔도 된다라는 그런 매수적인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오늘은 또 이슈 3가지나 짚어드렸는데, 자, 지금 절제마스터님 1시간 동안 함께 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샵 0082번으로 지금 접수를 해주시면은요, 절제마스터님의 실시간 유료 방송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접수해 보시면서 아쉬운 시간 함께 좀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다양한 소식들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요즘 좀 장세가 네. 급변하는 장세인데요. 뭐 좀 증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회복될 만하면 악재가 좀 터지고 근데 해외 선물은 좀 상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매수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한데 국제정세 흐름이 지금 좀 급변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조금 단기 매매 임하시는 유효 전략을 들고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롱추세를 하시는 분들은 좀 폭을 넓게 증거금을 넉넉히 네. 보유하신 다음에 임하시는 것이 진폭의 흐름에 견디면서 추세 매매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길게 들고 가시기보다는 뭐 단기적으로는 빠르게 좀 청산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나래 캐스터 마지막 소식 어떨까요? 네, 지금 미중 무역 회담이 이달 말에 지금 재개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해결 국면이 이제 드디어 오는 것인가라고 싶지만요. 하지만 이제 이달 초에 있었던 것처럼 입장 차이를 좀 줄이지 못할까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는 것이 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계속해서 좀 강경하게 본인의 지금까지 업적을 칭찬하면서 관세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회담이 긍정적이지 못할까 봐 또 우려되는 기사들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도 11시에 신세계를 통해서 다양한 외신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신세계 통해서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